안녕하십니까. 벤츠 꾸롱TV 최용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벤츠 E350 하이브리드 포매팅 모델 전기로만 몇 킬로를 탈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새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도 아직 모르는 점이 많아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로 충전을 완충해서 과연 몇 킬로나 탈 수 있을지, 전부 다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타볼 수 있는 만큼 타봐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제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승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재원을 살펴보면 E350e는 다른 E클래스 대비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유는 배터리가 추가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인데요. 벤츠 E200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1750kg고요. E30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1905kg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E350e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까지 포함해서 2215kg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원상 주행거리는 77km입니다. 모터의 최고 출력은 95kW고요. 최대 토크는 44.9 토크입니다. 최고 속도는 전기 모드로 했을 때 140km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실제로 어느 몇 킬로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벤츠 E350e 하이브리드 주행해 볼 건데요. 전기 모드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일단 충전은 현재 98%, 주행 가는 거리는 83km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바꿔서 주행을 해 볼 텐데요. 저는 전기 모드로만 갈 거니까 하이브리드 모드 말고 일렉트릭 모드로 변경을 해놓고 주행을 하겠습니다. 계기판에도 83km 정도 갈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벤츠 일산 전시장에서 벤츠 파주 전시장으로 왕복하는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300m 앞 법곡 지하차도 예정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출구입니다. 벤츠 E350e 하이브리드는 전부 T맵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도 연동되니까 T맵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만 이제 주행 중에 있고요. 그냥 일반 전기차 타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는 그냥 노면 소음 정도만 들리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습니다. 우리 EQE 350이나 EQE 300 이런 전기차를 타는 것과 거의 동일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자유로는 90km 구간이기 때문에 90km 구간 단속 구간을 지난 다음에 우리 차 제원상 최고 속도가 140km입니다. 살짝 한번 속도 올려서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내용이 조금 선명하게 나와주고 자세히 나와주면서 보기 편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계기판을 통해 전비, 연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100% 전기 모드로 주행할 경우에는 연비는 999km, 그러니까 사용을 전혀 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전비가 수시로 순간 연비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2350e는 슈퍼 스크린이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곽으로 조금 나와서 차량이 많지 않고 하니 속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 속도는 제원상 140km입니다. 전기 모드로 최고 속도가 140km로 되어 있는데 잠깐 밟아본 느낌으로는 130km 초중반에서 엔진의 개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40km가 됐을 때쯤은 RPM을 사용을 해서 엔진의 개입이 있고 130km 중반 이하로 다시 떨어지니까 다시 엔진 개입은 없고 전기 모드로만 사용하게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하이브리드는 저희 벤츠에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처음 할 때 그때는 많진 않았고 2350D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참 있었고요. 정말 차 많이 안 팔렸습니다. 팔기 굉장히 어려웠던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이제 전 세대 버전 나오면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사실 연비나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에서는 약간 테스트카 같은? 왜냐면은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30km 정도였고 실제 30km 채우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충전하시면서 잘 이용을 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기로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았었죠. 근데 지금 나온 거는 77km 정도 제원상 나와 있고, 실제 충전하면 물론 표시는 아까 보셨다시피 98% 충전에 83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기로만 어느 정도 예전보다 많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전기로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고객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출근 20km, 퇴근 20km 정도 이렇게 되시는 고객님도 많고, 저도 그렇고, 저도 출퇴근이 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말로 이제 집밥, 회사밥이 아주 잘 돼 있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넉넉하게 나와주면 집에서만 충전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인프라가 너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전기차 충전을 하는 불편함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잘 안 하고 그냥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충전을 안 하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차는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300 포매틱 대비해서도 300kg 이상 무겁고, 이 200 아방가르드 대비해서도 400-500kg 가까이 더 무겁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인데요. 히터나 전기장치들을 사용을 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터를 켜게 되면 주행거리가 6km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타고 있는 23502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차량 기본 기능 이외에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장치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주행을 하면 실제 차량에 찍혀져 있는 키로수보다는 못 간다. 그리고 그걸 수치로 바로 구현을 해줍니다. 자, 현재 벤츠 파주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터원 파주 전시장에서 일산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 전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남은 주행 거리는 36km입니다. 올 때는 자유로를 타고 자율주행을 켜고 주행을 했는데요.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키로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일반 도로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서 일반 도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가다 서다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호도 꽤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정말 주행하는 느낌 좀 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주행거리가 50km 내외로 엄청나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구매를 하셔서 전기 모드로만 다니셔도 괜찮은 선택 같아요. 기름이 전혀 들지 않고 요즘은 아파트들의 이제 인프라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셔서 전기 모드로만 다니는 선택지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운정 신도시입니다. 남은 거리는 11km 정도 남아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7km 남아 있습니다. 자, 파주 전시장에서 모터원 일산 전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23502 하이브리드 전기로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한번 찍어봤는데요. 98% 전기 주행을 했고 중간에 최대 속도 몇 킬로까지 엔진 개입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더니 2% 정도 엔진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남은 주행거리는 17km고요. 50에서 많게는 70km 정도까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 모드로만 주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오늘 52.5km 였고요. 중간에 촬영 못한 부분까지 하면 55에서 56km 정도 총 주행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